안녕하세요. 도선이 힐링숲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여자의 숨 쉴 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길을 잃은 그 30대 후반의 여자가 그 인생의 끝에 선 노인을 만나면서 다시 본인의 그 숨 쉴 틈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쓴 그 저자는 박소연이라는 아주 카라꽃을 사랑하는 이쁜 마음을 가진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그 박소연 저자분이 여자의 숨 쉴 틈이라는 이 책을 하나하나 이제 저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글과 이 그림에 양수리 할아버지라고 따로 이제 그 글과 그림을 그리신 분의 그 성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수리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쁜 사파들이 있어요. 그림이 참 예쁜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양수리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들인가 봐요. 열쇠, 얼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속에는 내 사랑이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 그건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부부. 자, 그림이 참 예쁘지요. 부부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다. 여기도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런 사파를 그리셨네요. 깨달음이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다. 또 하나의 자기 발견이나 또 하나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나를 찾아가거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때 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또 그릇이라는 것,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내부의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양수리 할아버지는 의자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글 저자인 박소연 저자께서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마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 하면은 그 언제죠? 90년대인가 맥라이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렌치 키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맥라이언이 그 노인들의, 맥라이언은 그 노인들의 그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부러웠고, 또 거기 나온 할아버지는 또 맥라이언의 젊음이 부러워서 거기서 서로가 이제 어떤 결혼식에서 그 오신 하객들끼리 포옹하는 그런, 서로가 이렇게 이제 포옹하고 이렇게 이런 인사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영혼이 체인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도 이제 정말 이 박소연 양은 지금 이제 9년차 엄마이기도 하고, 또 뭐 진로 교육, 독서, 심리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친구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도 보면 호가 하늘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사 장례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례식에서 그 가시는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가장 정말 아름답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양수리 할아버지도 보면 양수리 작업실에서 이제 쓰고 의자를 만드는 것이 주업이지만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매일 꽃을 사랑하고 꽃을 다듬고, 이 저자인 박소연 분도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사장학교를 통해서 만난 그런 아주 마음이 이쁜 그런 대표님이신데, 항상 이제 꽃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이제 선물을 많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대표님한테 꽃을 많이 선물 받았었는데, 특히 카라꽃을 아주 좋아하는 대표님이셔요. 박수연 작가는 매일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 꽃을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
진로 교육이라든지 독서 이렇게 상담 강사로 나갈 때도 학생들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저자 강연이 있을 때도 항상 꽃을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한때 이제 일찍 사업도 시작했지만은 결혼을 한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두 아이를 위하고 또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살다가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정말 여자의 숨 쉴 틈이 없이 살아오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점점 여자의 숨 쉴 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엄마로, 또 아내로, 또 사업가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딸로 살아오면서 한 겹 한 겹 껴입었던 감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이제 속으로만 했던 그 말들 다 한 번씩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땐 정말 누군가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안아주고 또 좁은 어깨지만 기댈 그런 곳을 만들어 준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 잠들고 또 남편 다들 잠들고 혼자 남아 있을 때 정말 혼자 숨 쉴 곳이 없어서 흐느껴 온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나의 삶, 돌보지 않은 날들, 나조차도 돌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여자의 사랑, 여자의 숨 쉴 틈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엄마로서 또 가족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또 다루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들어가는 서문에 보면 저는 비빔밥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비빔밥입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집 부엌에서 제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무감각해져서 불편하지도 않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겨놓은 밥과 반찬들, 그것들을 큰 양푼에 쏟아놓고 쓱쓱 비벼 먹으며 끼니를 때웁니다. 맞습니다. 때운다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섞인 비빔밥이 마치 제 인생 같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버무려진 느낌, 이런 것이 엄마라는 업을 짊어진 여자의 운명인가 싶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남편을 위한 나, 자식을 위한 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답이 당연한데 그렇게 말해버리기가 겁이 났습니다. 살아갈 날이 이토록 긴데 제 삶에서 자식과 남편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양수리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아름다웠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세월에 묵혀둔 지혜의 말을 꺼내놓을 때마다 멈췄던 숨이 트였습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가족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차 안에서 소리 죽여오는 누군가를 위해 이 글을 전합니다. 진짜 저도 이제 아들 둘인데 어떤 때로는 이제 저녁에 특히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저녁 먹은 거는 무조건 다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좀 이제 안 먹어 보려고 하다가도 아이들 챙겨주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항상 음식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요. 아무리 뭐 스테이크 비싼 걸 해도 꼭 이렇게 한 10%를 남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버리기가 아까워서 또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여기 박소연 작가도 보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참 이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0대 후반에 돼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아이들 남은 것들 음식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고 또 남편 챙겨주고 또 그렇게 또 그 음식이 아이들이 또 남기고 남편이 남기고 그러면 그걸 차마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걸 내 이제 입속에다가 집어넣다 보면은 결국 내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또 살도 찌고 이런 걸 멈춰야 되는데 참 이런 걸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평생을 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보지 않은 아이들, 나 자신조차도 돌보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박소연 작가가 매일 새벽 4시에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나의 여자의 숨쉴 틈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 누구든 나 좀 도와줄래요.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절규를 할 때 양수리 할아버지를 만들었고 양수리 할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쳐 보이는구나. 저 많은 의자 중에 마음에 드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렴. 그 의자의 이름은 어머니다. 의자 이야기를 해줄까? 내가 의자를 만들게 된 이유는 말이야. 사람이 동물이었잖아. 처음 사람다워질 때 일어난 동작이 뭔가 하면 2발로 일어선 거야. 그때까지는 다리 아픈 것을 몰랐어. 다리 아프면 엎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다리가 2개가 되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걸터 앉았던 게 의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 중에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의자라고 나는 생각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의 폼은 어머니 무릎팍이야. 어머니께 안겨서 젖을 먹었고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걸 들었고 나이 들어서는 이리 와라 기후비자 하시며 길을 후벼주셨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고 언제나 좋은 것이더라고. 그래서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 저 의자에 동글동글한 거 그 곡선이 어머니 곡선이야. 이렇게 또 진짜 이 양수리 할아버지가 의자를 만든 깊은 뜻이 있었네요. 종이가 자꾸만 휘어지고 끝이 말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전부 구겨서 미리 잔주름을 가득히 만드는 거란다.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니? 닥쳐드는 많은 고통은 벗어나는 과정이 되는 법이다. 잊으려 말고 이겨나가자. 여기 이제 첫 장에는 그 이제 양수리 할아버지가 이 친구가 정말 힘들었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 그거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70이 넘은 나도 그렇단다. 언제 오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 또한 나임을 받아들임 그것이 중요하단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그 시기가 좀 빨리 좀 세게 온 듯하구나. 누구나 겪는 어려움 어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래서 아니 될 것과 그래야 할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아들답게 살아야 했고 또 한참을 남편답게 살아야 했고 또 한참을 아비답게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젠 나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나답다는 건 뭔가? 그런 건 있기나 한 것인가? 한심하게도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면서 살아온 걸까? 너게도 이리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구나. 너는 늦었구나 하며 후회할 일이 나보다 적기를 바란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은 말이야. 너 몸이 너게 보내는 신호야. 너 마음이 내게 답답하다고 잠시 서서 지나온 길을 좀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야. 참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문득 돌아보니 난 남편이었고 문득 돌아보니 난 아범이었고 문득 돌아보니 난 고아였고 문득 돌아보니 아차 늦었구나. 이건 이제 사파의 내용이고요. 너보다 잘난 놈들이 부럽지? 결국에는 다 같아. 다 같이 비를 맞는다고.
다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거야. 단지 저들은 미리 우산을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걸 하지만 바보인 우리는 좀 늦지.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란다. 바보같이 착해만 보이는 너, 나랑 좀 닮았다. 세상살이가 쉽지는 않겠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줄게. 넌 나보다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구나. 참, 이 친구가 이제 양수리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큰 복 중의 복이네요. 저도 이제 저에게 수양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수양 어머니는 제가 명상 강사했을 때 만났던 분이신데 한 10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의 나이가 이제 96이 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제 저에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너도 이제 내 막내딸을 하자 해서 수양 어머니가 되셨는데 정말 힘들 때 항상 어머니는 이제 저가 힘들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그렇게 내려오시면 항상 이제 제게 밥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셔도 그러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또 그렇게 또 힘을 내고 또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을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정말 저도 그러는데 애들과 남편이 남긴 잔반을 음식물 쓰레기통인 것 마냥 내 안에 밀어넣으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이게 망고, 우리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망고살을 발라가지고 애들 입속에 넣어주면서 씨앗만 빨고 있는 저도 실상 저 자신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음식점에 가서도 항상 이제 음식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 남편 챙겨주다 보면은 그 엄마의 몫이 없는 거, 참 이런 것도 좀 슬픈 일이지요. 이렇게 또 애들이 남긴 잔반 한 숟갈을 습관적으로 떴다가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엄마 아내인 나도 한 사람의 몫을 하는 사람인데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밥그릇이 있는데 그렇게 또 애매하게 섞고 섞이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양수리 할아버지도 잘했다, 잘 차려 먹어라, 야채 고운 색도 살피고 그릇도 좋은 것으로 꺼내 먹으며 너 자신을 너가 높이렴. 그래야 남들도 너를 그리 여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말이야.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양수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한 게 나옵니다. 이제 알았니? 70이 넘은 우리도 말이야.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그리고 예전이랑 하루하루가 다르단다.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것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숫자의 나이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 너는 그 귀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 서러운 날, 기쁜 날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지나보니 소중한 것들이 참 많더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귀찮고 짜증스럽기까지 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가슴이 아프도록 그리울 때도 있어.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생각이 난다. 정말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미련하게 참지 마라. 너를 아끼고 사랑해라. 너무 달달을 볶으며 살지 말아라. 30년 넘게 각자의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서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아가는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다툼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신혼이 지나고 찾아온 부모라는 낯선 이름과 환경은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처음인 두 사람에게 육아는 부부 생활의 공동 시험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는지 모릅니다. 육아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도 산 넘어 산입니다.
산다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부러워집니다.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젊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 쉽게 말하면 육아하고 이제 가정일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남자분들이 가정에서 육아라든지 가정의 일을 가정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건 돕는 게 아니래요. 그냥 함께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또 서로 부부가 서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육아, 아이들 일은 누군가 한쪽이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진짜 세상이 정말 뭐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바뀌면은 그 뭐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한쪽이 돕는다고 생각하면은 또 누군가 한쪽은 생색을 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고마워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또 사파가 그 양수리 할아버지 사파 부부란 게 나오네요. 부부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다. 그렇죠.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40대 때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은 이제 정말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선 나를 보면서 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주변에서 40대 때 이제 또 가로로 인해서 가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암이라든지 또 이게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거를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또 그 4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부들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부부가 싸움할 때 몇 년째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서로의 뭐 이제 진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한 말도 상대가 한 말도 지나고 나면은 이 앞전에 싸웠을 때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고 또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상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싸움이 전쟁이 끝이 안 나는데 이런 걸 좀 안다면 조금 다르게 시각을 좀 더 넓히고 또 다르게 그 문제를 접근한다면은 한 단계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그 남편하고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글이 나오네요. 가장이니까 남자니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서 그 투정을 받아주길 바랬을 수도 있겠다. 소통이 필요한 시기, 어쩌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 삶이 정말 힘들다고 내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정말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가족들한테 화를 낼 때 보면 그날 하루 일이 힘들어서 뭐 회사에서라든지 가게에서 일이 그 힘든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가니까 가족들한테 만만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가족들한테 그렇게 또 화를 내게 되고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양수리 할아버지 그 엽서에 보면 엇갈린 시선이 인생의 형상을 바꾼다. 같이 있다 하나같이 보는 게 아니라면 미안한 마음이란 이미 떠났거나 체념에 연연커나 일부의 몰이에다 감싸고 보듬자 내 스스로부터 따듯이. 그래서 내가 아는 나랑 남이 아는 내가 이제
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중년 가장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제 남자 분들의 이제 현실이죠. 난 지금껏 말이야 야구하는 일요일 2시간 빼고는 날 위한 시간이 없었어. 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 집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니.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넌 알지? 만만치 않은 곳인 거. 근데 말이야 문득 돌아보니 좀 그렇다. 나 내 마음 좀 털어놓을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겨우 40이야.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 걱정을 하고 그래. 아프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니? 감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내가 사람인지 일하는 기계인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 아니 그 슬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지.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아. 정말 이 책에서 이제 이 작가 박소연 작가의 그 엄마로서 또 30대 후반 40대 초반 또 여인으로서의 그런 현실 앞만 보고 그렇게 가족만 이해하고 달려가다가 문득 거울을 보고 마주한 내 자신과 마주하면서 정말 이게 틈이 있어야 한다는 거, 숨 쉴 틈. 진짜 이 숨 쉴 틈이 있지 않다가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서 언젠가는 그게 폭발이 되고 또 그게 가장 만만한 가족들한테 그게 던져지는 것 같고 또 그게 쌓여서 또 깊은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중간중간 쉬면서 각자의 숨 쉴 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가가 말한 것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50대 초반인데 뒤늦게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생계 현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한 이제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가정의 일과 또 아이들 교육과 또 일을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 이 몸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을 하고 또 아침마다 양재천을 걷고 또 저녁에 또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녁에 밤 11시가 넘어서도 또 나가서 1시간씩 걷고 오고 그러면서 또 내 숨 쉴 틈을 찾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가끔 꽃도 한 송이 사면서 정말 또 내가 듣고 싶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나의 숨 쉴 틈을 각자가 이렇게 내야지만 어차피 우리 이제 인생은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이고 결국은 내 혼자 가는 길이거든요. 가족이 있다 해도 결국 나 혼자 그렇게 긴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원했던 삶, 내가 목표했던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 체력 관리 잘하고 그리고 틈틈이 숨 쉴 틈을 만들어서 때로는 커피 한 잔, 또 사치도 부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래서 꽃도 한 송이 사주고, 또 가끔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시키면서 책 한 권 들고 가서 그렇게 그날만큼은 내가 최우선, 내가 1위, 내가 제 1순위가 되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소연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저 자신의 숨 쉴 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책 정말 숨 쉴 틈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또 서점에 가서 또 이 책 박소연의 여자의 숨 쉴 틈이란 책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에 좋아요와 또 오른쪽에 구독, 울림종까지 부탁드려요. All is well. 모든 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